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아픈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준비 부족도 큰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미루고 당장의 행복만을 쫓다가 나중에 후회할 선택들을 해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많은 6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적인 재정관리.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한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지출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때로는 과도한 지원을 하게 되었죠.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친했던 지인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 감정이 앞선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선택들이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쓰는 의료비의 50% 이상이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가 되어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문자 문맹은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생 모은 돈을 금융기관 직원이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 같은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일생의 저축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닌 금융교육의 부재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워렌 버핏의 재산 중 100% 이상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의 투자가 고레카와 겐조도 63세에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결코 배움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들 역시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부양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한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급여에 맞춰진 생활 패턴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다 보니 저축은 빠르게 바닥나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비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투자 기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투자나 소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권유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지나치게 좋아 보이는 상품은 대부분 그만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움을 미룬 것.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를 장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아직 배움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뇌의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다 보니 생긴 습관의 문제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부분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특히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노년기에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쓰기는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그림 그리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춰준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필 한 자루와 종이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글쓰기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감사한 일들,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연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진정한 치유의 과정인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건강도 나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여행을 미룬 것.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경직되어 가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의 부재가 우리를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여행을 다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좀 더 다녀볼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행이 꼭 멀리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여행입니다. 동네의 새로운 공원을 찾아가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장을 구경하는 것도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행지를 정하고 일정을 짜고 가볼 만한 곳들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설렘과 기쁨을 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삶의 활력도 얻게 됩니다. 특히 여행은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한 것.
인생에서 배우자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들도 아닌 바로 배우자가 우리 인생의 가장 긴 동행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혼을 어떤 사람과 하느냐가 90%를 결정한다고도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에 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서로의 다른 점이 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 갑자기 늘어난 남편과의 시간에 적응하기 힘든 아내.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갈등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배우자는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망이 결국 자신의 행복을 해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 노력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앙금을 녹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이해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일에서 벗어나 편하게 쉬고 싶어 하고, 아내는 이제라도 남편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성격이나 가치관이 잘 맞는다면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가꾸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취미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합니다. 그때 담배를 끊었더라면, 그때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후회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특히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관리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의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모여 우리의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더 나은 노후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